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 유치원생 딸 하나를 둔 30대 엄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사연을 들으시는 걸 보고는 저도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같이 듣다 보니 재미있어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종종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사연을 들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문득 여기 저희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괜한 얘기로 욕먹을까 싶어 망설여졌는데 어머님이 간결하게 바라시니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전해드릴지 상상해 보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자식도 둘이나 두고 남편과 살고 있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자상하고 사려 깊은 남편 덕분에 여왕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꿨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꼴이 났는지 전에는 결혼이 후회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너무 잘했었어요. 그때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시집살이에 시달리셔서 누구보다 여자들 고생을 잘한다면서 결혼 전부터 제게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남편의 태도에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더니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여보,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하지 그래? 설거지? 아이, 내가 설거지 같은 거 못해. 당신이 좀 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밥 차렸으면 당신은 설거지라도 좀 해야지. 원래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 돈 벌어오기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겠어? 나는 돈 안 벌어? 언제는 고생 안 시키겠다 그러더니 이런 게 어딨어. 그럼 뭐 이제 와서 결혼 무르기라도 하려고? 원래 여자들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무슨 불평이야. 그렇다고 내가 돈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하자마자 손 하나 까딱하라며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딱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가장이셨어요. 꼬장꼬장하시고 고집만 세이셔서 평생 부엌으로는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시고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 육아에는 일절 손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보니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남편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시아버지의 남편과 시동생까지 전부 남자였는데 집안에 남자만 많아서 그런지 어머니는 그 집 남자들 등살에 눌려 집안에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지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을 왜 몰랐을지 뒤늦게 알고 나니 기가 막혀 도망가고 싶었지만 저도 이미 자식까지 생긴 탓에 결혼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싸우면서 조금씩이라도 뜯어 고쳐가는 것 말고는 이게 내 팔자구나 생각하고 참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보다는 젊어서 그런지 조금이지만 바뀌는 것도 있었고 저한테 윽박지르거나 시아버지처럼 심하게 굴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의 몇십 배나 더한 시아버지와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늘 시어머니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올 때부터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고 저한테 고생 한번 시키기 싫어서 혼자 모든 일을 다 자처하시는 분이셨어요. 명절에 일 도와드리러 가도 제가 아기 같으시다며 일 시키기 겁난다고 옆에 앉혀두고 혼자 일을 다 하시곤 하셨습니다. 명절, 제사 때마다 음식 집어먹을 줄이나 알지 일손 한번 거두는 법 없었던 그 집 남자들 대신에 평생 혼자 고생을 해오신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제가 아니면 아무도 어머니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어머니와 같이 그 고생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죠.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니 살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도 시아버지는 참 여러모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던 분이니
어머니가 평생 수바에 들어온 것은 당연하고 예전부터 의처증이 있으셨는지 어머니가 계모임 하나 하지 못하게 하셨다죠. 정작 그러는 당신은 매번 수없는 모임에 다니시면서 심지어 처자식 두고 바람을 피신 적도 여러 번이셨다네요. 이제는 나이 드셔서 그런지 제가 시집간 뒤로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바람난 시아버지 때문에 눈물 훔치는 어머니를 어린 자식들이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젊어서는 시할머니 시집살이 시달리시고 무심한 남편 두고 혼자 자식 키우며 남편 수발까지 뜨느라 고생이었는데도 어머니는 편히 발 뻗고 주무실 날이 없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고생하신 얘기를 듣자니 제가 들어도 참 너무하시다 싶었는데 다른 식구들은 그런 시어머니 속을 너무 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생을 참고 사셨던 어머니도 속으로는 언제나 아버님과 갈라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었나 봅니다.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어도 그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장가 보내놓고 나면 어머니도 해방되실 거라 기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자마자 어머니는 정말로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죠. 어머니도 참 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얘기를 꺼냈었을 텐데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난리를 피우셨더라고요. 화난 시아버지 피해서 저희 집에 오신 어머니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혼하자 그러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자식들 결혼까지 시켰으니 나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대체 뭘 더 바라는 건지. 내가 도대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 엄마, 그렇다고 대뜸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해. 섭섭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아버지가 화난 것도 이해되는구만. 그리고 둘이 이혼하면 뭐해. 엄마도 혼자 늙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러니? 네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내 나이도 벌써 60이 넘었어. 옛날이면 죽은 날 앞두고 있을 나이 아니냐. 나 평생 네 아버지 수발 드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내가 다 늙어서까지 그런 남편 비 맞추고 살아야겠니? 자식이라도 내 편 들어줘야지. 너는 왜 엄마 속을 몰라주니? 아이, 나도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적당히 기분 풀고 집에 다시 들어가셔. 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설명해서 앞으로 볼게. 저는 어머니를 이해했지만 남편은 이혼하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 이혼하면 여자가 더 손해라며 어머니의 이혼을 말리기만 했죠. 그렇게 포기를 하신 듯 한동안 잠잠하셨던 어머니가 몇 년 뒤 추석날 또 다시 이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번 일 때문인지 아무래도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셔야겠다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식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님도 전처럼 난리를 피진 않으셨지만 절대로 이혼을 못하겠다는 태도는 강경하셨습니다. 저 옆에네 저거 또 저러네. 다 늙어서 노마이 들었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래, 애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니네 엄마가 나더러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냐? 엄마 왜 또 그래? 오늘 일한 게 힘들어서 그래? 나 언제까지 이 고생해야 하니? 나 정말 혼자 살고 싶다. 나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제발. 엄마, 그렇다고 지금 며느리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이게 뭐야? 엄마는 자식들 걱정은 안 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이혼하고 나면 우리도 안 보고 살려고? 엄마, 정말 그럴 수 있어? 다들 적당히 참고 사는 거지. 왜 엄마만 자꾸 그래? 이번에는 신동생까지 난리를 치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런 상황에 결혼한 지 겨우 2, 3년 된 동서는 당연하고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의 태도에 더 힘이 실리셨는지 이혼을 하려면 맨몸으로 나가라며 어머니를 협박하자 하셨죠. 결국 그날의 어머니의 이혼 소동도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고 그 후로 어머니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시는 듯 조용히 지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가 아니라 시동생이 결혼 4년 차에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동서도 가부장적인 시동생 때문에 힘들어했으니 제가 이혼의 이유를 모를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집은 애가 없을 때 이혼했으니 차라리 잘 된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이 둘째를 낳았고 동서와 달리 애가 둘이다 보니 이혼 생각은커녕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동서까지 이혼을 하고 나간 뒤로 저는 식구 중 유일하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며 어머니를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더 늙으신 어머니는 여기저기 아프신 데도 많았고 여전히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에게 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일을 다니다 보니 가끔씩 피치 못하게 시댁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기는 했지만 가끔 변수가 생기곤 했으니까요. 막내딸 낳기 전에는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싫다는 사람 꼬셔놓고는 정작 낳고 나니 자기는 일하느라 바쁘다며 모른 척하는 남편 때문에 늘 저만 혼자 애달고 조바심이 나야 했죠. 그때도 하필이면 어린이집에 수도관이 터졌는지 보름 동안이나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는 소식에 또 저 혼자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회사에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도저히 맡길 곳을 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급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친정이라도 가까이 있었더라면 몇 번 죄송하다 하고 억지로라도 맡겼을 텐데 지방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그래도 혼자 고생하시는 시어머니께 맡기자니 그것도 참 염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요즘 여기저기 아프시다며 병원 다니시는 어머니에게 손 많이 가는 어린아이를 보내려니 그 말 꺼내기가 힘들어서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는지 겨우 며칠인데 그냥 시댁에 맡기라며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엄마한테 봐달라고 하면 되지. 어차피 엄마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신다고 한가하신 줄 알아? 안 그래도 아버님 챙기느라 하루 종일 쉴 틈 없으신 분인데. 에휴, 거기다 애 맡기는 게 쉬운 일이야? 게다가 어머님 요즘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병원 다니시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아영이 부탁까지 드리냐고. 그냥 당신이랑 나랑 조금씩 짬내서 애 챙기면 안 될까? 내가 오후에 나가고 당신이 좀 일찍 퇴근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하다가 둘 다 잘리고 싶어서 그래? 차라리 당신이 휴가라도 쓰던가. 나는 뭐 회사 눈치 안 보여? 아, 그럼 진짜 어떡해. 남편은 자기만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 생각하는 건지 자기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며 도울 생각도 없어 보였고 결국 방법이 없던 저는 염치불구하고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부탁드린다고 해도 싫은 내색도 못하시고 맡아주실 분이시지만 그래서 더더욱 죄송했었죠. 차라리 보통 시어머니들처럼 싫으면 싫다, 힘들면 힘들다 내색이라도 해주시는 분이라면 저도 눈치껏 부탁드리고 했을 텐데 아무리 아프셔도 이 골병이 나실 때까지 말을 꺼내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기에 그런 시어머니 고생시키는 게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제 코가 석자였고 부디 별일이 없길 바라며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나는 괜찮다. 어차피 나가는 데도 없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뭘. 그러면 한동안 어린이집 못 가서 아이가 심심하겠네. 안 그래도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니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도 어디 달리 부탁할 곳이 없어서요. 그래도 제가 출퇴근 시간 조정했으니까 점심때부터 저녁 시간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것도 죄송하긴 한데 참 저도 염치 없는 며느리네요. 아유, 괜찮대도 아영이도 다 커서 힘들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나랑 둘이 밥 맛있게 먹고 놀고 있으면 되겠지. 애미 너는 걱정 말고 일 나가 봐라. 그렇게 저는 보름간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기로 했고 저는 회사 눈치와 시댁 눈치를 번갈아 보며 마음이 영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아무 걱정도 불편함도 없이 늘 다름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또 애써 잠재웠던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확 들이받고 이혼이라도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같이 살아도 나 혼자 애들 키워하고 혼자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해도 안 해도 대체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물론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못하겠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이혼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아이를 맡긴 지 며칠째가 지났을까요? 말이 유난히 느렸던 5살 막내딸이 시댁에 다녀온 뒤로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는 겁니다. 할미 죽겠다. 할미 죽겠다. 아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뭐? 할머니? 할머니가 힘들어 죽겠다. 자꾸만 할머니가 죽겠다며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는 아이의 말에 저는 순간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뭘 잘못 들었는지 무슨 말을 듣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로도 죽겠다는 말은 좋게 들리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에 그때는 저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아이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영아, 오늘 할머니랑 재밌게 잘 놀았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셨어? 지겨워. 할미 지겨워. 어제 했던 죽겠다는 말도 그렇고 가르친 적도 없다는 지겹다는 말까지 하는 딸아이의 중얼거림을 듣게 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 알고 지낸 어머니가 아이에게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실 분은 아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다고 고생을 시켜서 어머니가 뒤에서 그런 한탄을 하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머리가 복잡했던 저는 아이의 중얼거림의 원인이 뭔지 알고자 남몰래 아이 옷에 작은 녹음기를 숨기게 되었어요. 사실 예전에 딸아이 걱정에 혹시나 싶어 사두었던 소형 녹음기가 있었거든요. 아들만 키우던 제가 딸아이를 낳고 나니 괜히 노파심이 생겨서 딸이 밖에서 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사두었던 녹음기였는데 제 스스로도 과하다 싶어 사놓고 처박아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도 쓴 적 없던 그 녹음기를 그렇게 쓰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네요. 시어머니를 의심하기도 양심에 찔렸지만 며느리로서 아이 엄마로서 여러모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일을 벌이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달아 시댁에 보냈고 저녁에 아이를 데려온 제가 다른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각 혼자 그 녹음기를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쉽게 진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재생한 순간 저는 그 속에 녹음되어 있던 내용을 듣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녹음기 성능이 좋은지 너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는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확실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이번 주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손녀를 봐주고 있어서요. 또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까? 고생이라뇨. 며느리가 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어. 저한테 사정사정을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사님 생각도 좀 하셔야죠. 요즘 몸도 아주신데 안 좋은 몸에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닌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저는 익숙합니다. 뭐 제 팔자가 그런 거겠죠. 그래도 애들 아빠 뒤치다거리 하는 것보다야 손녀 봐주는 게 낫죠. 애가 순해서 힘들진 않아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누군지 모르겠는 의문의 남성분과 통화를 나누시는 듯한 어머니는 순간 답답하지 않냐는 상대편의 물음에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식구들 누구에게도 하신 적 없던 이야기를 꺼내셨죠. 답답하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저도 사람인데 힘든 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평생 이 고생을 하고 참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숨쉬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제 인생이 이런 것을 어쩌겠나요? 남편은 나를 놔줄 생각도 없고 자식들도 내 편 하나 없으니 그냥 참고 살 수밖에요. 가끔은 정말 다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지만 용기가 없네요. 여사님, 왜 매번 참고만 사십니까? 자식들도 다 키워놨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족 위해서 희생만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모르지 않지만 모르지 않기에 더더욱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나이에 남은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당장 내일 떠나더라도 이상할 거 없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알아요. 나도 내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남은 인생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사장님이랑 통화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분수에 이것도 과한 욕심인 것 같네요. 대체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정말 진중하게 삶의 안타까움에 대해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얘기 중간중간 시어머니가 고생한 일을 나누시는 걸 듣다 보니 아이가 중얼거린 말이 이해되어 괜히 더 죄송스럽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체 아이가 했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 통화를 듣다 보니 저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평생 의처증 시아버지에게서 시달리신 어머님에게서 남자 지인분이 있으셨나 싶더라고요. 그 생각에 미친 저는 그제서야 두 분의 대화가 달리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저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사장님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자식들 둘이나 키워보고 평생 남편 수발 들어봤자 내 아픈 뭐 한번 챙겨주는 사람 없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같이 수행해 주실까 싶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 통하는 좋은 친구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만 합시다. 여사님, 제 마음이 어떤지는 여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사님도 행복을 위해서 조금 용기를 내주세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그 남성분과 친구 이상으로 가까운 정을 나누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는 두 분이 아직까지는 염려할 만큼 깊은 관계는 아닌 듯 했지만 서로 친구 이상의 관심을 보이시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진실에 저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시부모님이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나 하나 두 분이 아직은 혼인관계이시다는 걸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은 며느리인 제가 걱정하기 충분해 보였고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시어머니의 이탈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남편에게 구박당하시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고 사셨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 그런 일탈을 하실 줄은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몰라도 정신적 외도도 외도라면 어머니는 정말 큰일을 벌이신 거였죠. 게다가 이 일을 시아버지가 알게 되기라도 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난리가 나는 건 아닐까 싶어 너무나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란 마음의 시어머니에게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이내 그런 시어머니에게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몰랐으면 몰라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는 이상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더라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탓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죽어서라도 시아버지와 헤어지고 싶다고 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괴롭히며 놔주지 않으신 건 시아버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진작 놓아주지 않으신 시아버지가 되려 원망스러웠지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따져묻고 어머니의 치부를 들추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죠.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며느리인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일을 묻어놓고 함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더 큰 일을 저지르실 만한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가끔 위로받으시다가 말 거라 생각하기나 했었어요. 그래서 저 하나만 모른 척하면 어머니도 면 구겨주실 일 없이 무사하실 거라 생각하며 비밀을 지켜드려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녹음된 내용을 전부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모른 체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격적인 통화 내용 외에도 녹음 속 어머니는 이따금 푸념을 하시든 지겨워하며 한수 섞이는 혼잣말을 되뇌이시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아이를 맡겨서 내 탓을 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그분의 통화 내용을 돌이켜보며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에게 정말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도 벌써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으셨을지 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몇십 년 더 사실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실 나는 얼마나 오래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어머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여전히 가족에게 매어 사셔야 하는 시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삶을 돌이켜보았던 저는 그 일을 함구하는 것이 어머니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낳은 자식도 몰라주는 여자의 삶이라면 같은 여자인 제가 어머니의 한해 대신 풀어드려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야 시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었어요. 그날 하루 어렵게 월차를 냈던 저는 아이를 작은 방에 재워둔 뒤 시어머니와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어머니를 알고 지내면서 막상 이렇게 단둘이 있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면 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느라 말 섞을 여유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아영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프신 거 뻔히 알면서 거절하지도 못하실 부탁드리는 거 저도 참 염치가 없다 생각해요. 또 왜 그러니?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래도. 저 정말 좋은 며느리는 못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편 한 번 제대로 못 들어드리고 저도 제 코가 석자라며 어머니 고생하는 거 모른 채 했던 것 같네요. 나 정말 괜찮다니 그래. 애미야, 너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설마 또 애비랑 싸웠니? 그래서 속상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하고 찾아가면서도 막상 어머니 얼굴을 뵈니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말보다도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한참이나 숨을 골라야 했죠. 그렇게 한참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비밀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저는 제가 비밀을 알았다는 것을 아시고 당황스러워하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그걸 어떻게... 죄송해요 어머니. 아영이가 하도 이상한 말을 하기에 걱정돼서 녹음기를 달려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 통화하시는 게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두 분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시어머니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저를 잡고 사정을 하셨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건 아니야. 그냥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인데 가끔씩 그렇게 친구처럼 전화하고 대화 좀 나누는 게 전부야. 정말이니 제발 믿어다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어머니 탓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 절대 비밀 지킬게요. 저 이제라도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 앞에서 두 분의 이혼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충분히 이해해요. 솔직히 그동안 얼마나 고생만 하셨어요. 그동안 저도 제 앞가림하기 바빠서 신경 못 썼지만 저는 어머니가 이제라도 행복해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는데 어머니는 왜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사시다가 병이라도 얻어서 돌아가시면 그때는 저도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얘기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번번이 실패하는 거 무슨 수로 이혼을 하겠니? 나 더 욕심 없다.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예상대로 어머니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여러 번 좌절당해 포기하신 경험 때문인지 더는 그럴 자신이 없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님이 이혼 도장 안 찍어주시면 소송하면 돼요. 자식들은 어떻게든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님 마음 확실하시면 제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바라시는 대로 남은 생이라도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 나도 죽기 전에 잠시라도 정말 하루라도 행복해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설득 끝에 어머니는 며칠 뒤 이혼을 확정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서 확답을 받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혼시킬 거란 제 말에 남편은 또 헛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가볍게 취급했어요. 또 그 소리야? 엄마 아버지 이제 70이 코앞인데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엄마는 괜찮아 보이시던데 갑자기 당신 난리야. 어머니가 뭐가 괜찮아 보여.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신경 쓰기나 했어? 어머니가 병원을 안 가셔서 그렇지 지금 우울증에 무기력증까지 앓고 계셔. 저러다가 당장 화병으로 쓰러지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고. 그리고 70이 코앞인데 이혼 못할 이유는 또 뭐야? 아니 그 정도 나이 됐으면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무슨 이혼이야. 그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되면 남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그리고 엄마는 그렇다 쳐도 두 번 이혼하시면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우리 아버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모실 거야? 내가 왜 모셔?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챙겨야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 자식아 아니야? 그리고 나 살림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챙기라고. 그럼 어머니나 아버님 챙기려고 태어나신 분이야? 평생 그 정도 희생하셨으면 됐지. 언제까지 그렇게 사셔야 하는데. 엄마 고생 많이 한 건 나도 알지. 근데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지. 뭘 어쩌겠어. 그래도 아버지 요즘에는 성격 많이 누그러지셨잖아. 옛날에는 엄마 어디 외출도 못하게 하셨는데 요즘은 안 그러시잖아. 아버님도 기력 떨어지시고 당신 놀러 다니기 바쁘시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지. 응? 그게 어디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동안 어머니는 평생 골박에서 썩어 하셨어. 그런 분이 오죽하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 어머니 죽기 전에 하루라도 행복하고 싶으시대. 당신이 그 마음을 알기나 해? 아무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이혼시켜 드릴 거니까 반대할 거면 당신도 나랑 이혼 생각해. 저는 생각 없이 반대하는 남편에게 기어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결혼 생활 이후 처음으로 강경하게 나오는 제 말에 놀랐는지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야 제 남편이니 어떻게든 설득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동생이 더 걱정이었어요. 시댁 남자 셋 다 가부장적인 탓에 시동생도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런 시동생이 시부모님 이혼에 찬성을 할 리도 없었고 여자인 제 말을 들어줄까 하는 기대도 없었거든요. 어머니한테는 어떻게든 자식들을 설득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사실은 별로 용기가 없었죠. 그래도 어쩔 수 있냐 생각하며 저는 불안감을 숨기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방님, 저 이번에는 정말로 어머님 이혼 도와드릴 거예요. 어머니 이미 우울증 심하시고 이대로 더 버티시다가는 정말 일찍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같은 여자로서 저 어머니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네요. 아버님이 합의 이혼 못하시겠다 하실 거 뻔하니까 소송으로 갈 거예요. 그러려면 자식들 도움이 필요한데 남편은 동의했고 서방님만 도와주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어 숨도 안 쉬고 얘기를 전했는데 웬일로 시동생은 별다른 반대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저도 엄마 도울 테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형수님이 알려주세요. 예?
도와주신다고요? 시부모님 이혼 소송을요? 예. 이혼 소송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서방님이 돕겠다고 하시는 게 놀라서요. 서방님은 절대로 안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전에도 끝까지 반대하셨었잖아요. 기가 그렇죠. 그땐 저도 뭘 잘 몰랐고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나도 이혼해봐서 그런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거면 제가 도와야죠. 몇 년 전 가부장 쪽이 시댁 못 버티겠다며 뛰쳐나간 동서와 이혼을 한 뒤로 서방님도 심경의 변화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에는 끝까지 반대하던 시동생 역시 시어머니의 이혼을 적극 찬성하고 나왔죠. 그렇게 제 염려보다는 순조롭게 이혼 준비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가장 복병인 시아버지가 걱정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애초부터 설득할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저는 소송 준비를 하며 좀 더 마음을 다잡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혼 소송 얘기에 시아버지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럴 줄 알고 시어머니를 진작 시동생 집에 대피시킬 계획을 세워뒀지만 정말로 그날 온 집안 살림이 박살이 나며 시어머니는 결국 그 집을 나가셔야 하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더 과격한 아버님의 반응에 저도 식구들이 많이 놀란 듯 했죠. 그리고 그 상태를 보니 다른 식구들도 이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는지 더더욱 시어머니의 이혼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격 많이 죽은 줄 알았더니 장난 아니네. 엄마가 여태 저런 아버지 참고 사신 게 대단하다. 그걸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다들 끝까지 어머니 도와야 해요. 서방님도 알겠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똘똘 뭉쳤고 어머니는 드디어 이혼 소송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의 고통을 증언하는 일은 자식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이미 너무 늦게 꺼낸 용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어머니를 도왔고 어머니는 몇 달이 걸린 긴 소송 끝에 드디어 이혼을 확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희는 시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몇 달간 씩씩거리던 아버님은 도망간 마누라가 필요 없다는 태도로 마지못해 이혼을 받아들이신 듯 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드디어 새 삶을 사게 되셨죠. 혼자 텅 빈 집에 있을 때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자유롭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너무 늦은 효도가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늦은 자유를 찾으신 어머니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세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셨고 요즘에는 운동을 다니시느라 아주 바쁘십니다. 전에 친구로 지내시던 할아버님과도 여전히 잘 지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챙겨야 할 남편이 없으니 인생이 아주 즐거우시다네요. 그 모습이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듯 하셨죠. 그럼 그런 시아버지는 누가 챙기게 되었을까요? 전에도 제가 확실히 못 봐갔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이혼하신다 하더라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저도 아버님께 당한 게 많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사서 고생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한테 떠넘기면 아버님이나 시동생처럼 이웃남 될 생각하라는 제 말에 남편도 저한테 더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시아버지를 챙기기로 했고 요즘도 두 형제들은 시아버지 집에 들려 식사와 살림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서야 자기 아버지 성격을 알았는지 요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냥 있는 거 대충 드시면 되지 뭐 그렇게 투정이 많고 찾으시는 게 많은지 진짜 돌아버리겠어. 아버님 원래 그러신 거 이제 알았어? 그땐 엄마가 있어서 이 정도인 줄 몰랐지. 반찬 별로라고 뭐 나한테 밥그릇 던지시는 거 보고 싸워 나왔어. 그래,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러게. 아버지보다 더 힘센 나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나 요즘 당신이랑 엄마한테 많이 미안해. 미안해만 하지 말고 잘해. 당신도 말년에 아버님 꼴나기 싫으면 그 가부장적인 태도 당장 고치라고. 이미 집안에 이혼한 식구가 둘이나 돼서 그런지 남편은 그 후로 아주 바짝 긴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자기 밥그릇 설거지통에 담궈둘 줄도 모르던 사람이 요즘에는 나서서 설거지를 자처하고 주말이면 아이들한테 직접 밥 해주고 저한테 여러모로 서비스도 잘하네요. 포기했던 남편이 점점 변하는 모습에 저희 사이도 더 좋아졌고 저도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려 생각합니다. 이미 이혼당하신 아버님은 얼마나 더 걸려야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도 이제 더 기댈 곳이 없으시니 바뀌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희 집 여자들이 드디어 해방된 것을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